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이제 주말에 있는 승무패 1회차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저는 일정을 계속 확인을 하는데 지난주까지 뭐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아무런 그런 일정이 안 올라오길래 이번 주는 주말에 경기는 있어서 승무패는 없나 보다. 그래서 프로토 영상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발매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일단은 주중에 공유드렸던 프로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성적이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주력과 부주력 고배당이 모두 적중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에버튼 경기가 적특 처리가 됐죠. 경기가 이제 연기가 되면서 일단은 주력이 이렇게 적중이 됐었고 부주력도 일단은 세 경기 다 언오버가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첼시의 무승부와 맨유의 핸디캡 승을 가져가서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에 있는 승무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월이 된 회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해요. 금요일에 이제 발매가 시작돼서 많은 금액이 몰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또 1월 1일이 이제 마감 날이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월 금액이 있다 보니 금액 자체는 평소보다는 좀 클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촉박했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참고 위주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는 아니면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맨시티.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의 배당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이 주중 경기 때좀 이런 그런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EPL 같은 경우에는 박싱데이로 좀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좀 이변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을 비교했었을 때 아스날이 라인을 완전히 낮추는 팀이 아니죠. 맨시티가 만약에 그런 팀들을 만났을 때 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오면 고전할 때가 있지만 아스날처럼 이렇게 라인을 낮추지 않는 팀이고 더군다나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는 팀이라면 맨시티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좀 바치겠습니다. 아스날이 경기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좀 이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아스날이 홈에서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이변까지 포함해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정배당으로 생각을 해요. 브랜드퍼드가 뭐 경기력이 빌라와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일단은 뭐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공격적으로 더 좋은 팀이 저는 빌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랜드퍼드가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토트넘 쪽으로 많이 몰렸죠.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만큼 와포드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공격에서의 측면에서의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토트넘이 지금 경기력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이 확실히 우세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EPL 경기들 중에서 한 경기는 조금 이변을 최소한 한 경기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기가 토트넘의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트넘이 경기력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포드와 수비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토트넘이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과
와포드가 좀 작정하고 지키고 역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저는 토트넘이 쉽게 뚫어낼 가능성은 좀 이렇게 고전하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서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이변으로 승부패로 좀 다 지워보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포드가 완전한 역배로 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부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포드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일단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았고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이라는 점은 굉장히 불안하긴 합니다.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은 좀 쉽게 믿기는 좀 어려운 팀이긴 하죠.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 노리치를 잡아내긴 했는데 뭐 노리치는 뭐 워낙에 지금 뭐 로테이션도 돌리고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외했을 때 그 전까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웨스트햄의 공격력으로는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있고 저는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이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알이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긴 했고 투표율이 1위 경기이긴 한데 저는 헤타페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압박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압박으로 볼 탈취하고 나서 역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과정들은 많은데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결정력이 워낙에 떨어지는 팀이고 레알이 이 라리가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타페 단통 패로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이렇게 왜 배당이 레알이 이렇게 배당이 높게 받았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헤타페가 경기력이 그렇게 나쁜 순위에 비해서의 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순위는 하위권이지만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서 저는 이 경기 좀 무승부의 이변도 독식에서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식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에버튼이 배당은 역배당을 받았는데 투표율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튼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물론 홈버튼 하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 브라이튼은 경기력이 나쁜 상황은 아닌데 결정력이 좀 받쳐주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공간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 두 팀의 경기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에 그래도 이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무승부처럼 느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에버튼의 단통 승으로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벌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리즈가 당연히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벌리가 보여주는 경기력도 좋지 않고 수비도 너무나도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즈가 그것을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경기를 지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리즈랑 저랑 4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리즈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 때 제가 리즈 가져가면은 어김없이 부러지고 그리고 제가 리즈가 불리해 보이는 경기에서의 리즈를 안 가져갔을 때는 좀 정배가 나오는 그런 경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리즈를 좀 믿지 못해서 최종에서는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그래도 리즈가 벌리보다는 확실히 앞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뉴캐슬의 경기력이 최근에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맨유 상대로도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사우스햄튼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우스햄튼이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뉴캐슬의 경기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노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불안한 상황이라면 저는 사우스햄튼이 확실히 공격적으로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폴드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경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라요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몰리지 않았고 저는 아틀레티코가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만큼 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좋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외 배당에서 1.45 배당을 받는다면 국내 배당에서는 1.2점대 배당을 받겠죠. 근데 이 경기는 좀 낚시 배당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라요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그렇게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만큼 라요가 승격팀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틀레티코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승부보다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입니다. 최종 픽에서는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낮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승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아틀레티코의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굉장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엘체가 왜 정배당을 받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뭐 경기력이 뭐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의 엘체에게 정배당을 준 것 같긴 한데 또 투표율은 왜 그라나다가 이렇게 많이 몰렸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두 팀의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엘체는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고 뭐 세트피스나 역습에서의 한 방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라나다도 좀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라나다도 역시 수비적으로 좀 공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의 경기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저는 무승부가 가장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를 왜 패로 가져갔냐면 두 팀 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방으로 넣는 팀이 이긴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방을 더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어디냐고 봤을 때는 수비적으로는 덜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더 강한 그라나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근데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게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좋은 팀이 아니라서 좀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리버풀이 예상대로 정배당을 받았고 첼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력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리버풀도 물론 이번에 레스터에게 좀 이변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긴 했었지만 첼시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적으로 앞서고 리버풀이 그 경기 레스터전에서 못했던 경기는 아닙니다. 경기 자체는 압도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한 골 실점하고 나서 이제 패배하게 된 경기죠. 근데 첼시와의 그런 경기력을 비교해 본다면 두 팀 다 치고받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두 팀 다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팀은 저는 리버풀이 더 화력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되긴 했지만 알라베스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아요. 지금 수비도 너무 불안하고 알라베스의 장점이라면 역습인데 역습에서의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도 최근에 뭐 연패도 있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지금 결정력이 좀 경기력에 비해서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알라베스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셀타의 경기고요. 저는 이 두 경기를 조금 묻고 싶어요. 이 둘 중 한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베티스가 이변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정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베티스가 저는 조금 이변이 좀 생각이 드는 게 셀타비고가 이 공간이 좀 있긴 합니다. 수비적으로. 그래서 베티스가 이 장점이 이제 빠른 이 역습과 그런 템포를 살리는 측면에서의 모습들인데
셀타비고 상대로는 확실히 상성적으로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셀타비고도 역습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산티미나를 활용한 역습이 좋고 아스파스 또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베티스 상대로 저는 베티스도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은 팀이라서 무승부의 이변이 더 나올 가능성은 저는 베티스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티스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마요르카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베티스를 이변을 받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정배당으로 마요르카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홈에서의 마요르카가 나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 아니고 이번 시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꺾을지 베티스를 꺾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좀 믿어주는 게 베티스보다는 더 믿을 만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시즌 보여준 경기력은 베티스가 더 좋긴 하지만 제 마음이 좀 바르셀로나 쪽으로 조금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르카의 수비가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카의 패로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티스 경기를 최종에서 승무 투픽으로 이변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에서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베티스의 배당이 훨씬 더 낮고 바르셀로나는 높기 때문에 배당을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독식에서는 베티스 경기를 단통 승으로 그리고 마지막 마요르카 경기를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승무패 1회차 최종과 독식픽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주중에 또 승무패가 있었던 걸로 제가 일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승무패 경기들 그리고 이제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